벨기에 브뤼셀의 금융서비스 회사에서 세무 컨설턴트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마크는 최근 들어 결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왔고 평소 내성적인 성격 탓에 40살이 다 되어가는데도 별다른 연애를 해본 적 없던 그는 결국 결혼정보 업체를 찾았습니다. 얼마 뒤 업체에서는 여배우 지망생인 오로라라는 여성을 소개해 주었고 마크는 아름다운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죠. 그녀는 집을 소유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남성을 원했는데 마크는 이에 부합되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만난 둘은 1년 뒤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듯 보였습니다. 신혼여행으로 갔던 코르시카 섬에서 마크가 사고로 사망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내성적인 마크와 외향적인 오로라는 그들의 지인들이 보기에 그리 잘 어울려 보이는 커플은 아니었습니다. 마크의 부모님 역시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았지만 몇 개월 동안 그녀를 지켜보니 아들을 잘 챙기고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에 결혼을 허락. 1995년 3월에 둘은 결혼식을 올렸는데 대가족의 일원이라 많은 이들이 방문했던 마크와는 달리 오로라는 집안이 화목하지 않아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산다며 여동생만 초대했다고 합니다. 일 때문에 신혼여행을 미뤘던 그들은 2개월 뒤 프랑스령에 속하는 코르시카 섬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며칠 뒤인 5월 10일 저녁에 마크가 사고로 사망하며 즐거워야 했던 신혼여행은 최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명의 관광객이 고갯길을 운전하던 중 도로 옆 절벽으로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도로 가장자리에 앉아 흐느끼고 있는 오로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저녁을 먹은 뒤 드라이브를 즐기고 돌아오던 중 마크가 길을 잘못 들어 후진을 하다 절벽으로 바퀴가 빠졌고 위험하다고 느낀 그녀는 빠르게 탈출할 수 있었지만 남편은 끝내 탈출하지 못하고 차와 함께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필 사고가 난 지점은 가드레일이 중간에 끊긴 구간이라 만약 그녀의 말이 맞다면 차는 금방 중심을 잃었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구급대원은 어두운 절벽 아래를 잠시 쳐다보다 일단 내려가 확인하기 위해 암벽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바위로 이뤄진 절벽은 완만한 경사가 아닌 가파른 모양새였거든요. 그 사이 오로라를 진정시키던 경찰은 좀 더 자세한 사고 경위를 물었는데 그녀는 첫 진술과는 다른 두 번째 진술을 했습니다. 드라이브를 하고 돌아오던 중 길에 뛰어든 동물을 피해 마크가 핸들을 틀었고 그 바람에 차가 절벽에 걸쳤는데 보조석에 앉아있던 자신은 바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운전석에 앉아있던 그는 결국 차와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을 찾기 위해 절벽 아래로 내려갔는데 그는 차 안에 있었지만 반응이 없었고 차가 폭발할까 두려워진 그녀는 그를 차에서 끌어내 인근 물가에 놔둔 뒤 다시 도로로 올라와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 그녀의 두 번째 진술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 진술은 길을 잘못 들어 후진하던 중 사고가 났다. 두 번째 진술은 동물을 피해 핸들을 틀어 사고가 났다 라는 것인데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 경찰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구급대원까지 장비를 챙겨 내려가야 할 정도로 위험한 절벽, 그것도 100m가 넘는 바위 절벽을 그녀는 맨몸으로 내려갔다 올라왔다고 했는데 만약 진짜로 그랬다면 그녀의 몸에 긁힌 상처들이 꽤 있어야 했지만 약간의 찰가상을 제외한 다른 상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사고 당시 신발을 잃어 맨발이었기에 절벽을 내려가거나 올라왔다면 무조건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발은 깨끗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진술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을 때 절벽 아래로 내려간 구급대원은 망가진 자동차를 발견했지만 그녀가 인근 물가로 옮겨놨다는 마크의 흔적은 찾지 못했고 결국 잠수부까지 동원돼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자동차가 발견된 장소로부터 조금 떨어진 지역의 물속에서 사망한 그를 발견할 수 있었죠. 분명 이상한 점은 있었지만 코르시카 당국은 마크의 죽음을 사고라고 판결해 벨기에로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마크의 부모님은 슬픈 마음을 달래며 장례식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오로라가 최대한 빨리 그를 화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평소에 그가 만약 자신이 죽으면 화장을 부탁했다는 그녀의 주장을 마크의 가족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벨기에의 경우 만약 화장을 원한다면 살아생전에 본인이 직접 지역의회에 방문해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마크는 그러지도 않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마크의 가족들은 오로라가 숨기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며 벨기에 경찰 당국에 사건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이미 코르시카에서 사고사로 처리된 사건이라며 나서기를 꺼렸습니다. 마크가 죽기 전 오로라가 7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렸지만 소용없었죠. 이 보험은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2배가 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마크의 가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화장을 고집하는 오로라의 말을 무시하고 땅에 묻는 것이 다였지만 훗날 이러한 결정은 중요한 단서를 잡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많은 생명보험금도 얻고 마크 명의였던, 아니 이젠 자신의 명의로 바뀐 그의 집을 팔아 많은 돈을 얻게 된 오로라는 그 돈으로 성형을 하고 비싼 물건들을 사는 등 사치를 부렸습니다. 마크 가족들의 의심은 갈수록 깊어졌지만 별다른 대처를 할 방안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크의 가족들 중 한 명이 3년 전에 있었던 비슷한 유형의 사건 기사를 읽게 됩니다. 우슐라라는 여성이 차를 타고 가던 중 남편과 함께 바다에 빠졌고 남편은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그녀는 끝내 사망한 채 발견됐던 사건이었죠. 많은 생명보험을 가입했던 남편이 의심받아 법정까지 가게 되었는데 과실치사가 인정되며 겨우 3개월의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끝내 보험사에선 생명보험금을 지불했던 이 사건과 마크가 사망한 뒤 많은 생명보험금을 비롯해 그의 유산까지 받게 된 오로라가 오버랩되었던 마크의 가족들. 남편과 아내가 바뀌긴 했지만 분명 매우 유사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건의 연관성은 없어 보였지만 이를 경찰에 알리자 결국 벨기에 경찰 당국은 1년 만에 조사를 위해 움직였죠. 집에 방문한 경찰에게 오로라는 그때를 떠올리면 너무 괴롭다며 동물을 피하다 사고가 났다는 두 번째 진술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이 보기에 그녀는 남편을 잃어 슬퍼하는 미망인이었고 그렇기에 자신들의 조사 방향에 약간의 의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절벽으로 떨어지기 전 이미 마크가 사망한 상태였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화장을 하지 않았고 코르시카에서 건너올 때 밀봉이 잘 되어 있어 보존 상태가 좋았기에 전문가들은 중요한 법의학적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위장은 비어 있었는데 드라이브 전 저녁을 먹었다는 오로라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증거였죠. 당시 현장 사진에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나타나는 스키드 마크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동물을 피해 핸들을 틀었다는 그녀의 진술은 더욱 힘을 잃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오로라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진실은 모두를 놀라게 했죠.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자신을 괴롭히는 아버지를 피해 집을 떠나 콜걸로 일했던 그녀는 평소 지인들에게 부유한 남자를 만나 인생 역전을 이루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암벽 등반 교실에서 만난 피터라는 남성과 사귀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던 그가 돈을 펑펑 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던 그녀는 결국 이를 물어보았고 그는 슬그머니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가 보여준 위조 여권과 많은 돈, 그리고 보험 사기를 비롯해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아내를 어떻게 사고사로 유도했는지에 관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던 피터. 마크의 가족이 기사로 접했던 사건, 아내 우슐라의 죽음으로 생명보험금을 탔던 남편이 피터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의 제안에 오로라는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그렇게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마크를 만났던 것이었죠. 그를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연인의 연기를 했던 그녀는 달콤한 말로 마크를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피터의 도움을 받아 살해했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벨기에 경찰은 오로라와 피터를 추적했지만 이미 그들은 미국으로 도망간 뒤였습니다. 얼굴을 바꾸고 마이애미에서 현금만 사용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그들은 자신들이 절대로 잡히지 않으리라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협력조사로 인해 마이애미 경찰은 피터의 요트를 추적할 수 있었고 이 요트를 구매한 남성의 도움을 받아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얼마 안가 오로라 또한 체포됐고 언론을 통해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사람들은 악마의 연인이라며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법적 절차 때문에 그들의 송환은 1998년이 되어서야 이뤄졌고 이어 열린 재판에서 손을 마주잡은 그들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6시간의 논의 끝에 유죄를 판결. 재판부는 오로라에게 15년의 징역을, 피터에겐 20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터가 마크의 살인을 주도한 주모자라고 판단했기에 더 많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었죠. 그가 과거 아내를 살해했던 것에 대해선 이미 과실치사로 판결받은 뒤라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추가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둘은 2007년과 2008년에 가석방됐고 풍문을 통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낸다는 이야기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저 돈을 위해 보험을 악용하고 끝내 사람의 목숨까지 손을 댔던 그들. 악마의 연인이라 불렸던 것에 비해 너무 빨리 사이로 돌아온 그들이 하루빨리 진정한 죗값을 받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